지금 이제 장안의 화제입니다. 사실은 뉴스토마토에서 단독 보도를 한번 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후속 보도를 내겠다 이러다가 사실은 어제 새벽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설 이게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제 그 명태균 씨의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명태균 씨라고 하면은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 의창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줬다라는 혐의를 받는 분인데 사실은 공천 개입이 어제 두 가지가 공개가 돼서 1차 개입과 2차 개입으로 나눠봐야 됩니다. 1차 개입은 2022년도 5월달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체제에 있었던 걸 1차 개입 그리고 2차 개입은 2024년도 2월 29일에 있었던 이제 칠불사라는 절이 하나 나오는데요. 요때 모의했던 게 이제 그때 이제 2차 개입 그 관련된 이제 일창에서 김해로 옮기는 거 요거 2차 개입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할 때 어제 그 명태균 씨의 녹취록 파문 요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딱 그 녹취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어떤 게 생각났어요? 그 최민식 배우 주연의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거기서 보면 최민식 씨가 뭔가 반달이라 그래가지고 막 그런 어떤 로비를 하면서 딱 경찰서 가면 경찰서 붙들려 가면 내가 그 서장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어제도 갔어. 막 이러면서 막 경찰관한테 뺨을 때리거든요. 야, 너무한다. 그 명태균 씨가 막 그러잖아. 내가 대통령하고 통화도 하고 사모하고 얘기해서 다 했어. 그리고 미리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야. 야, 이걸 보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저런 식으로 공직 후보자를 공천하는구나. 아니 사실 저는 처음에 뉴스토마토에서 보도 나왔을 때는 뭐 이런한 의혹이 제기됐길래 뭔가 그냥 뜨악했어요. 좀 놀라셨죠? 아니 놀랐다기보다는 저게 뭔가 아니 처음 보는 행태다 보니까 저게 무슨 말이지? 근데 이 녹취를 보면은 이 공천이 뭔가 공관이 뭐 이렇게 공식적인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뒤에서 다 권력자들의 지분 싸움인 거야. 나눠먹기다. 그리고 나눠먹기도 하는데 보니까 그냥 뭐 이런 명태균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뭐 공식적인 직함 없는 사람이잖아. 저는 이 사람이 국민의힘 당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공천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리 정보도 알고 이게 야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의힘은 제가 딱 볼 땐 공천 장사당인가? 개혁신상은 신공천 거래당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무슨 이거 공천 가지고 말이야 겉에서는 뭐 공간이 있고 뭐 이래도 안에서 보면은 다 이렇게 나눠 먹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굉장히 이번 실망했습니다. 요번 요 케이스에 대해서 실망의 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김용선 의원이 보니까 그 창원 지역에 아무 연고가 없더라고요. 원래 일산에서 두 번 비례대표 두 번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그때 22년 5월 사실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거의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를 국민의힘이 싹쓸이 할 때입니다. 같이 연동해서 사실은 이기는 그러면 셈이죠.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진짜 이거는 정치를 아는 조금이라도 정치를 아는 사람들 물어보면 100% 당대표, 당 지도부 권한입니다. 물론 이제 총선이나 이런 큰 선거를 할 때는 뭔가 공관위를 구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경선이나 이런 거 보장하지만 이때는 사실 경선 너무 시기가 짧고 그다음에 당 지도부의 어떤 명운을 건 선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다 당 대표나 당 지도부한테 권한을 인정해 주는 편입니다. 급하잖아요.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그때 정말 누구라도 거기에 내려보내면 당선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엔 텃밭 같은 곳이죠. 텃밭이죠. 당선되면 사실 그런 때는 우리 신인규 변호사나 뭐 이런 젊고 뭐 보수의 어떤 뭐라고 하죠? 새싹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김영선 의원 사실은 뭐 사선 의원이고 이런 사람을 전략 공천한다? 이 사람이 무슨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습니까? 공천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어요. 이상하다 했죠. 알고 봤더니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과 뭔가 이렇게 힘을 써갖고 지금 공천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자 이준석이 대표할 때는 그런 공천이 통했습니다.
그때니까 공천 개입이 완전히 노골화됐던 그런데 거죠. 한동훈이 공천을 책임지는 비상대책위원장일 때는 그 공천을 못하고 컷오프가 됐다. 2차 개입 때, 2차 개입 그러면 때. 이준석은 한동훈보다 못한 사람 아닙니까? 아, 이준석은 한동훈만도 못하다. 한동훈보다 못한 거죠. 어떻게 검사인 한동훈보다 못한 예. 공천권을 행사하고 나서 지금 나는 몰랐다? 아, 몰랐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아니 모르긴 네. 뭘 말. 공관위에서 이렇게 아니 당직자들, 예. 국민의힘 당직자 여러분, 예. 이준석 대표가 저기 김영선 의원 공천할 때 뭐 몰랐다는 게 말이 아니 됩니까? 뭐 혹시 외국 갔다 왔을 수도 있고. 아니, 어디 갔다 공관위에서 안을 내면 그렇죠. 당 대표가 최고위에 붙여갖고 예. 결의를 해가지고 당 대표 직위를 찍어줘. 옛날에 그래서 나 그런 거 인정 못하겠다.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이 직인 갖고 어디 가버렸잖아 부산으로. 그때 부산으로 도망갔죠. 예. 아니, 야 저는 도장런이라고 합니다. 도장런. 사실은 그리고 또 예. 이준석 대표가 예. 자기 권한, 내가 당 대표야. 당 대표 권한은 나한테 맨날 저기 뭐 무슨 수진 예. 의원 뭐 싸웠잖아요. 예. 내 권한을 보장해 달라. 그래놓고는 알고 봤더니 야 이건 공천 야합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김지호 부실장님 말씀은 이준석 대표가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그러니까 1차 개입 때 자기가 이제 대선과 지선을 이긴 당대표다라는 식의 본인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공천 문제가 좀 불거지니까 그때 공천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어떤 입장을 바꾸는 이런 걸 지금 매우 좀 강하게 지금 질타하시는 이거는 건데 있을 수가 없고요. 있을 수 없는 그리고 일이다. 예. 이 국민들이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의원한테 예. 기대하던 그런 개혁성이라는 게 다 사기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구태 정치인인가 뭐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저는 사실 예. 이렇게 뭐 명태균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네. 아 뭐 이 사람 진짜 뭡니까? 아무것도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영부인은 그래도 뭐 대통령 배우자라도 되잖아. 근데 그래도 개입하면 안 됩니다. 아니 안 되는데. 예, 안 됩니다. 명태균 이 사람은 아무런 권한도 없는 자가 예. 어떻게 이런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심지어 보궐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혹이 있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한동훈 예. 한동훈. 우리가 그렇게 능력 없다고 어떤 평가는 한동훈마저도 김영선은 아니다. 그때 컷오프를 했습니다. 레깅스라고 하셨잖아요. 예. 레깅스. 이혼석. 레깅스는 이혼석. 아 한동훈은 쫄바지. 근데도 한동훈 대표보다도 못한 리더십을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당시 보여줬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준석 대표가 네. 뭔가 그 지방선거 이후에 팽 당했을 때 네. 격한 반응을 일으켰던 게 배신감이었구나. 아하. 내가 지방선거, 보궐선거 오. 다 짬짬이 했는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아하. 나를 이렇게 팽시켜? 오.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더 컸을 것이다. 예, 그래서 그리고 예. 자세히 보시면은 네. 지방선거 때 공천한 광역단체장들이 네. 정말 일편단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듭니다. 어허.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번에 아.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예. 유력한 당대표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당대표 선거 때 찾아가면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22년 그러니까 1차 개입, 1차 예, 개입 때. 지방선거 예. 아니 보궐선거만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방선거까지도 지방선거 다 문제될 수 전체, 있다. 지방선거 후보 전체 왜냐면 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였으니까. 그리고 당시에. 보궐선거에 예. 이준석과 윤석열은 짬짬이를 했고 어허. 이렇게 이준석까지 짬짬이를 했는데 네. 한동훈이 이거를 거부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야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된 거다. 하물며 그래서 이준석도 협조했는데. 그러니까 하물며 한동훈 이준석도 짬짬이를 하면서 뭔가 어. 자기 뜻에 맞는 공천을 했는데 저 야.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합리적인 의심. 제 의심이 예. 어떻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상식적으로 봐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김지호 부실장님 말씀 좀 정리하면 예. 이제 국민의힘과 지금 소위 말하는 개혁신당 1차 네. 개입, 2차 개입에 걸쳐서 공천의 민낯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로서 예. 또 개혁신당 대표로서 지금 본인이 져야 될 상황 아니냐 지금 이 말씀이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2차 개입에 있어서 그러니까 최근 거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창원 의창에 이제 재보궐로 들어왔는데 김해로 간단 말입니다. 김해로 가는데 여기에도 지금 명태균 씨가 개입한 녹취가 다 쏟아져 나왔어요. 거기 보면 여사가 직접 전화 와서 컷오프라는 걸 알려줬다. 그러니까 빨리 보도자료 내서 기사 나오면
여사한테 갖다 줘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 공천 개입 처벌 사례에서도 보면 알듯이 이게 무슨 완결이 돼야 처벌받는 게 아니라 그냥 여론조사 돌려봐라는 지시만으로도 권력자니까 공천 개입으로 처벌을 받은 사안인데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공천 개입 아닙니까?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뭐 그거는 사실은 이제 처벌을 받아야겠죠.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예, 수사 필요한 거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예. 아니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김건희 여사 주변에는 왜 맨날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 왜 끼리끼리 있느냐? 아니 봐세요. 명태균 씨도 그래요. 아니 솔직히 김건희 여사랑 그 본인이 인정했잖아. 예. 내가 김건희 여사랑 주고받았다. 직접 한다고. 직접 연락을. 한다. 아니 1차 때 성공했죠. 예, 1차 때 꽂았고. 1차 김영선 꽂았잖아요. 꽂았고. 2차 때 실패했어. 꽂으려다가 실패했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김건희 여사나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기보다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컷오프한 거 아닙니까? 2차 때는 한동훈이 그렇죠. 막은 거죠. 한동훈 대표 탓이야. 근데 예. 결과론적으로는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못 받았죠. 어허. 그랬더니 바로 그거를 가지고 예. 뭐 칠불상가 어디 가가지고 공천 거래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 칠불사에서 2024년도 2월 29일에 예. 4명이 회동을 했답니다. 김영선, 그다음에 명태균, 이준석, 천하람. 여기 4명이 만났다라고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죠. 뭐 저기 우리나라 국사라는 현 윤석열 예. 정부의 국사라는 청공 예. 씨도 그렇고 블랙펄 이종호 대표도 그렇고 이종호. 그다음에 예. 명태균 씨도 그렇고 예. 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도 건진 법사도 있어요. 예. 우리가 아는 사람만 4명이야. 아니 예. 일반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네. 뭔가 국가 최고 권력자들 네. 영부인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수시로 전화하고 텔레그램 보낼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 만나도 어떻게 어울려도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다니는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의문이 뭐냐면 이종호 씨도 해병대 별 4개 생긴다. 임성근 2개지만 별 4개 승진해야 되니까 사표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늘 김건희 여사랑 가까운 사람들은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이번에 명태균 씨도 컷오프 되는 것도 미리 알고 김영선이 1차 개입 때 공천 받는 것도 미리 알아가지고 빨리 그 사무실 벽보 바꿔라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명태균은 먼저 아는가? 그리고 여사가 김건희 여사가 알려줬다라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먼저 아는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핵심. 요게 그러니까 핵심이고 요게 권력 개입 아니냐? 핵심에 있다 보면 정보가 많잖아요. 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좋은 정보, 그렇죠. 정제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 그거를 국정에 운영하는 데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야하. 국정 운영에 관심이 없으니까 의료대란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런 정보들을 전부 다 사적으로 쓰는 거야. 사적으로. 사익을 그러니까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하. 나랑 친한 사람들, 예. 내가 대선 경선 때 도와줬던 사람들, 내가 주가 조작이 있는 그런 주식에 투자했을 때 관계돼 있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사적으로 유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그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 내가 이 정보를 알고 있으면 어디 가서 행세하기가 좋잖아요. 이 명태균 씨가 예. 김영선 전 의원한테 욕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석에서는 상석에 앉고 응. 김영선 의원한테 욕하는 것도 욕도 들었다. 했는데 김영선 의원이 막 가만히 있었다는 충격적이죠. 거예요. 충격적입니다. 너무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은 명태균이라는 자가 지금 저 기사에만 의하면 김영선을 꼭두각시로 내세워서 사실상 국회의원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랑은 내통해가지고 정보를 빼내거나 이 사람이 유입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어제 그러고면서 내가 발견. 예. 김영선이랑 김건희 여사가 어. 소통한 게 아니고 나랑 김건희 여사가 소통했다. 그러니까 아. 야 배포도 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숨어야 되는데 숨지도 않아. 그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야 주고받은 사람은 나야. 김영선이 오. 아니야. 내가 더 실세. 야 그 상황에서도 정말 자기를 야. 파는, 자기를 팔고 김건희 여사를 노출시키는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어요. 아니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이제 명태균 씨가 토마토 기자 2명과 편집국장 3명 포함해 3명을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을 고소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내가 문자의 주체다 이러면서 이제 허위라는 이제 고소를 제기했다라는 거고요. 대통령실 입장은 이렇게 나옵니다. 9월달에 첫 주 보도 당시에는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 이거는 이제 이준석 의원과 궤가 같습니다. 완결성이 없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실과 이준석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두둔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대통령실에 전매 특허가 있어요. 행정관 고발장이라고, 여사 행정관 고발장이라고 예. 이런 일이 터지면 예. 뭔가 좀 자기네들의 불리한 얘기거나 뭔가 그러면 바로 고발합니다. 즉시 고발이죠. 명태균이든 예. 뭐 토마토든 어디든 예. 다 고발하는데 지금 고발이 없어요. 그거 왜 못할까요? 아무 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고 예. 체코가 있어서 못하. 원래는 외국 나가서 아니, 하던데. 비행기 안에서도 날라와요 고발장은.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하. 이게 좀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보고요. 예. 왜 그럴까요? 저는 하여튼 뭔가 이것도 네. 떳떳하지 못한 뭔가 캥기는 게 있다. 어허. 그리고 저는 좀 개혁신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 있었던 선배님들 금태섭, 조웅천 선배님, 네. 이원욱 의원도. 이원욱 의원, 예, 아니 양정수. 참 진짜 양정수 의원도 있고 양양자 의원도 있고. 양양자원 뭐 5명 가셨는데 이러려고 탈당해서 개혁신당 가셨습니까? 아. 저는 정말 네. 이 사항에 개혁신당에서 정말 어떤 공천 거래 예. 이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당이 생긴 지 몇 달도 안 된 당이 너 이거 폭로하면은 내가 비례 1번에서 3번 줄 수 있어 하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이냐면 이 말이죠. 7불사에서 밤새 논의를 했고 예. 이준석 의원은 3.1절 기념식 때문에 나갔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익명의 의원이 이제 천하람 의원으로 보여지는데 이러려고 개혁신당 만든 거면 이름 그렇죠. 자체를 바꿔야 돼요. 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신공천거래당 이런 걸로 바꿔야 돼. 공천거래당. 아니 정말 예. 그 국민의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그 김용남 의원도 어제 핫스팟에서 이제 계속해서 다른 녹취록이나 녹취 파일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요게 불거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까지 같이 물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요. 요거 앞으로 향후 파장이 어디로 좀 갈 걸로 보십니까? 아니 뭐 요 사안 관련해서는 예. 1차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예. 김건희 여사가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모든 공천에 막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고 정보 주고 받고 그것도 뭐 의원도 아니야. 아, 근데 본인이 판을 짜면 어떡합니까? 아니 무슨 자기가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우리 김건희 씨가 판을 짜면 어떡합니까? 김종대 전 의원님의 이야기는 오너십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저는 사실은 이게 심각합니다. 듣도 못한 리더십, 듣도 못한 영부인의 행태이기 때문에 예. 아니 이러고 다니는 의혹이 있으니까 예. 마포대교 가고 복지시설 가도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우리 검찰 폭격기님 제가 오늘 아침에 일간지를 딱 다 보고 왔어요. 근데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보수신문은 요 공천 개입 의혹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한국일보나 뭐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이제 진보 언론들 뭐 경향이나 한겨레 이쪽은 이제 한 3면부터 보도를 하더라고요. 이거 언론도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걸 보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평가 한번 해주시죠. 정권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공천할 때 네. 보수 언론들의 어떤 보수 언론 앵커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공천됐잖아요. TV조선 분들 많이 TV조선 들어갔어요. 앵커들이 얼마나 많이 강남 이런 데 공천됐어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허. 보수 언론들과는 이런 텔레그램을 통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워낙 사적으로 연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꼭 진중권 씨랑만 연락했을 가능성은 없지 않냐? 다 연락했을 수 있다. 여기서 잠잠한 언론들은 그런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 그래서 못 쓴다. 아니 명태균 같은 사람하고도 텔레그램 했는데 그렇죠. 보수 언론 사장, 예. 보수 언론 편집국장하고는 예.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 아하. 좀 한번 정말 김건희 여사의 핸드폰을 털어봐야 알겠지만 수사가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예. 보수 언론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